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전 한국에 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억지로 떠밀리듯 가야 했어요.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만. 영국에서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러울 거 하나 없던 영국 여성이 대체 한국에 무엇을 경험하고 충격 발언을 한 걸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럿 이사벨라예요. 얼마 전까지 제 삶은 단순했어요. 저는 30살이었고 런던에 살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어요. 제 일이 아주 특별하진 않았지만 나름 만족하며 지냈어요. 생활비를 벌 수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보내는 그런 작은 행복을 즐겼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고 저는 그게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상사에게서 호출을 받았어요. 그의 책상은 항상 반짝였고 두꺼운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어쩐지 너무 따뜻하고 일부러 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에도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추가 업무나 야근 혹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짓는 표정이었어요. 샬럿, 우리 한국 지사로 가게 됐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응, 서울이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제가 아는 거라고는 케이팝, 김치,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정도였어요. 너무 멀고 너무 낯선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라고 겨우 말했죠. 상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엔 당신이 필요해요. 임시 파견이에요. 6개월만 가면 돼요. 경험도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생각해봐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 멋진 기회 아닐까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모험이라니요. 제겐 혼란에 가까웠어요. 저는 원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예상할 수 있는 생활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회사에서 저를 원했고 저는 이 직장이 필요했어요. 결국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출국을 준비하는 몇 주 동안 모든 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서류 정리, 짐 싸기, 작별 인사하기. 친구들은 저보다 더 신나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요. 너무 좋겠다. 한국 음식도 맛있고 패션도 멋지고 풍경도 예쁘고 돌아오기 싫어질지도 몰라. 친구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애써 웃었지만 그 말을 듣고도 긴장만 됐어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한국이 저와 맞지 않으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출국일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서 탑승권을 꼭 쥔 채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마치 꿈 같았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세련됐고 시스템도 무척 효율적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자연스럽게 저를 안내해줬고 직원분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주셨어요. 밖으로 나서자 상쾌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고 어디선가 낯설지만 설레는 향기가 느껴졌어요.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 저 멀리 반짝이는 네온 사인,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중얼댔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바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런던에서는 회의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어요.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고 다들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사람이 똑바로 앉아 노트를 펼치고 펜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는 했지만 누구도 가볍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말도 자꾸 꼬였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방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어요.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업무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고 마감 기한은 늘 빠듯했어요. 기대치는 높았고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야근이 늘어나고 보고서를 몇 번씩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커피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됐어요.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중요한 데이터 보고서에서 소수점을 잘못 입력한 적이 있었어요. 단순한 실수였지만 한국의 철저한 업무 문화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곧 신뢰의 문제였어요. 그날 주간 회의에서 제 실수가 대형 화면에 띄워졌어요. 그제야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정확히 보였어요. 그동안 친절하지만 단호했던 팀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벨라 씨,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예요.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한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사라지고 싶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의 밤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길거리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웃는 연인들, 다음 미팅을 위해 바쁘게 이동하는 직장인들, 정겨운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노점상들, 거리는 빛과 소리로 가득했어요. 네온 사인이 분홍색과 푸른빛으로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도시의 박자에 맞춰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시의 웅성거림 속에 제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렸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동료인 민지가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어요. 있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 힘들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점만 바라보느라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동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동료들도 달라진 저를 알아봐 줬어요. 저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또 부족한 점을 지적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나아졌네요.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지와 몇몇 동료들이 회식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사람 많은 자리에서 어색하게 굴면 어떡하지?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용기를 내서 네,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테이블에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고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누군가 제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우리 팀 첫 술자리니까 건배해야죠. 다들 환호했어요. 저는 살짝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얼굴을 찡그리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웃음이 억지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저는 그동안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눌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팀에서 북한산 등산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원래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땀 흘리는 것도 싫고 힘든 것도 싫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네, 갈게요 라고 했어요.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등산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걸을 때마다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앞서가던 민지가 힘차게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어요.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은 금빛 석양을 받아 반짝였고 도시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제 부족한 점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옆을 보니 동료들이 사진을 찍고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야 정말 이 팀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겨우 적응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늦은 저녁, 런던 사무실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어요. 반갑게 여보세요 하고 받았지만 상대방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샬럿 이사벨라 씨, 돌아올 때가 됐어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벌써요? 네. 다음 주까지 복귀해야 해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한때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이 이제는 집처럼 편했어요. 거리도, 소리도, 사람들도 모두 정이 들었어요. 여기에 제 일상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뭐라고요? 지훈 씨가 먼저 반응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농담이죠? 민지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연락 받았어요. 모두의 얼굴에서 실망과 충격, 슬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랑 가족 같은데. 지수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 스스로도 이방인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팀원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가던 삼겹살집이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두툼한 삼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지훈 씨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민지 씨는 모두에게 소주를 따라줬어요. 샬럿 씨를 위하여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은 웃음과 농담,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찼어요. 샬럿과 혼자 음식 시켰다가 10명이 먹을 만큼 주문했던 거 기억나요? 지훈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얼굴을 감싸며 웃었어요. 그때 너무 배고팠어요. 메뉴도 헷갈렸고요. 민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랑 하나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죠. 다음 날 짐을 쌌어요. 하나하나 가방에 넣을 때마다 이별이 실감났어요. 기념품, 선물, 그리고 제가 모아온 작은 소품들까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담긴 소중한 조각들이었어요. 공항에 가자 팀원들이 배웅하러 나와 있었어요. 민지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열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들 사이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비행기에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전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다 같이 웃으며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참으려 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당연히 익숙한 느낌이 들 줄 알았어요. 여전히 회색 하늘이 도시 위를 덮고 있었고 빨간색 2층 버스들이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피쉬앤칩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이 또 지연됐어요. 시계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게 당연했어요. 기다릴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보면서 서 있었어요. 저는 초조하게 발을 굴렀어요. 서울 지하철의 매끄러운 운영이 그리웠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고 잡담과 형식적인 대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의견을 말했지만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빠른 의사 결정과 협업이 그리웠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퇴근 후에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던 회식 문화도 그리웠어요. 여기서는 다들 거리감을 두고 지냈어요. 어느 날 밤, 역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거리는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골목을 돌았을 때 한 남자가 골목 한쪽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몸이 저절로 굳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늦은 밤에도 안전하고 활기찼어요. 심야에도 편의점에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상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밤거리에 울릴 뿐이었어요. 저는 손에 쥔 열쇠를 꼭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단순히 빠른 지하철이나 일하는 방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한 정이 있었어요.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비로소 소속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런던에는 저의 과거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저의 미래가 보였어요. 휴대폰을 꺼내보니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 읽히지 않았어요. 아마 자고 있겠죠. 그 순간 가슴 한쪽에서 아릿한 그리움이 몰려왔어요. 집, 이제는 런던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싸줬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섞인 한국만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양한 언어가 오갔지만 대부분은 한국어였어요. 예전엔 낯설게만 들렸던 말들이 이젠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마치 어렵게 배운 멜로디가 어느새 익숙해진 것처럼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반짝이는 빌딩 불빛을 바라봤어요. 밤인데도 거리엔 활기가 넘쳤어요.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때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젠 제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작게 느껴졌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니까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 조리대를 손으로 쓸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 돌아왔어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 사무실로 가는 길에 조금 긴장이 됐어요. 예전과 다를까요? 아직도 저를 외국인처럼 볼까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매니저님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셨어요. 샬럿 씨, 잘 돌아왔어요. 집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엔 한국이 단순히 일하는 곳, 경험하는 곳,
도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여기서 친구를 사귀었고,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고, 스스로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맞아줬어요. 드디어 돌아왔네. 누군가가 외쳤어요.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손길이 닿자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 팀 사람이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속해도 되는 걸까 걱정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미 그 일부였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 가게에 들렀어요. 갓 구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끈한 소가 입안에서 퍼지며 몸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노점에서 호떡을 팔던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셨어요. 돌아왔구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호떡을 하나 더 쥐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네, 집에 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영국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어느새 그녀 마음속에서 집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속엔 따뜻한 정이 있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녀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 덕분에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곳은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한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그녀처럼 한국에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꼭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욱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